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휠라홀딩스, 화승엔터프라이즈, 한세실업, 영업무역, 신세계인터내셔널,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까지 총 7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휠라홀딩스고요. 매출액이 1조 736억 원, 영업이익이 1688억 원입니다. 우선 자회사인 아쿠시네트는 선전을 했지만 휠라 본업에서 좀 저조했기 때문에 주가는 실적이 발표 나고 나서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시장의 흐름과 좀 동조해서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오프라인도 부진을 했고요. 자, 국내에서 보면 오프라인이 좀 부진을 했습니다. 채널 구조 조정으로 소매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좀 있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원가 상승이라든가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감이 좀 높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폴 프로스펙트라고 하는 도매 매출이 좀 견조했고, 휠라의 인식분이 안타의 발표치 대비 높은 이유였다고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쿠시네트라는 것이 엽기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좀 선방을 했다. 자, 그래서 좀 의견을 내기에는 2분기에 기저부담 완화와 함께 인지도 제고 노력이 정량적으로 확인될 예정이다 라고 좀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좋아 보이는 부분도 뭐 딱히 그렇다고 완전히 안 좋은 것도 뭐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애매하다 볼 수 있겠죠. 휠라홀딩스 두 번째 보고서로 보시면, 자, 국내외 브랜드 재정비 영향으로 손익이 감소되고 있고, 국내 순 이익 같은 경우에 여전히 분기 11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가치 훼손이 우려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위에서는 그 채널 재정비랑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휠라 브랜드 부진 나와 있던 거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우선 브랜드 재정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까지 파악하기 좀 힘들고, 어쨌든 목표 주가는 하나는 43,000원, 한쪽은 47,000원으로 좀 해놓고, 어쨌든 리오프닝 관련주이기 때문에 또 한번 갈 때 한번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일단 실적이 조금 애매합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입니다. 매출액이 3,763억 원, 영업이익이 69억 원입니다. 베트남 가동저하로 감익이 불가피했고요. 환율 효과와 판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잘 나왔지만은 전체 생산의 과반을 담당하는 베트남 화승폴리텍 법인에서 공정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자, 중국 노출도가 큰 점도 좀 부담이고요. 글로벌 공급 차질 장기화로 대형 OEM사의 수주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벤더 점유율은 좀 상승하는 효과가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서 원가 감소는 일단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베트남이 2분기부터 록다운 제거로 인해서 가동률이 크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좀 2분기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거. 하지만 목표 주가는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21,000원, 여기는 22,000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트남 쪽 얘기를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4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는 88%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정상 수준을 하회하는 수준이었고, 5월부터는 가동률이 98%까지 상승하면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이미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월 인수확정 지은 나이키 의류공장은 마지막 이제 승인 절차만 남아 있고요. 6월부터 연결 실적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연하게는 이제 3분기 실적부터 다 반영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진행될 거라서 2분기만 좀 바라보고 있는 거죠. 빨리 2분기가 끝나라, 실적 나와라, 이런 겁니다. 자, 2022년도부터 23년도 시즌 신제품 판매와 11월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나서 재고, 리스타킹 수요 지속이 되며 동사의 수주도 하반기 성장세를 더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세실업입니다. 자,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 5,812억 원, 영업이익은 490억, 큰 폭으로 웃돌았고요. 수주 증가에 이연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고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제품 믹스 개선도 좋았고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베트남 공정 또한 재개되는 모습이고요. 역기저에도 불구하고 생산 증가와 수율 개선, 그리고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달러 강세까지도 잘 나왔습니다. 자, 고가 제품인 아웃도어 스포츠가 추가되었고, 수량 증가와 판가 인상이 동반됐고, 또 중남미 추가 증설이라든가 미얀마 신규 공장 가동 등 생산지 다변화 또한 매력적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엄청 다 좋다라고 나와 있지만, 근데 제가 딱 하나 봤을 때는 수주 증가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연 인식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게 다음 분기 때 과연 그러면 이것만큼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2분기 때는 조금 소폭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이제 시장 관계자들은 한세실업을 단계 띄웠다가 좀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목표 주가가 45,000원 좀 높긴 합니다. 여기는 34,000원이고 오히려 지금 한우리 애널리스트보다 이쪽이 좀 더 저는 보수적이게 괜찮게 잘 나온 것 같거든요. 네, 독자적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으로 생산성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와 원가 절감은 물론
수익 구조 개선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게 좀 추가적인 내용이고요. 이거 이외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고 2분기도 최고 실적을 전망한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목표 주가가 4만 원대보다는 저는 34,000원대가 나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영업무역이고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7,664억 원, 영업이익이 1,459억 원입니다. 자, 큰 폭으로 웃돌았고 여기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아웃도어 스포츠 강세, 그다음 풀캐파 가동, 원가율 감소, 협상력 증대, 판가 인상, 강달러, 수익성 강화 요인으로 정말 역대 최고입니다. 자, 거기에 브랜드 스콧이 선방을 했고요. 전기 자전거 판매 호조와 환율 효과까지 좋아졌고 연결 편입 이래 최고의 수익성을 가져다 줬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8만 원으로 상향 주가를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가 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 갭은 68.8%, 65.8%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무역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모든 게 지금 3박자 다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좋고 이게 과연 2분기 때도 이어질까도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리오프닝이 점차 일어나면 더 좋아지는 거니까 네, 여기는 뭐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연 그 뭐 인식 지연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오히려 약간 진짜 찐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저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부담이 좀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화장품주, 유통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화장품계에서 약간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매출액이 3,522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331억 원입니다. 의류 호조와 그다음에 화장품 믹스 개선, 그다음에 자주 효율화까지 3박자입니다. 자, 의류 쪽에 이제 고성장을 달성을 했습니다. 11%가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화장품에서는 스위스 퍼펙션 여기서 되게 잘 이뤄냈고요.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부진 매장을 철수를 했고 임대계약 변경으로 손익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효율화 브랜드를 철수를 하면서 마진 개선은 가지고 왔고 또 스위스 퍼펙션의 확장 속도가 되어 있고 2분기 때는 유럽 신규 진출과 국내 출점이 확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도 뉴스로 거의 초창기 때 말씀드렸던 것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었고 지금 적정주가 5만 원이었는데 좀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실 텐데 액면 분할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무상증자인가요? 그걸 액면 저는 이제 분할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가가 10만 원대에서 이제 만 원대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기가 좀 쉬워졌고 이제 아몰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횡령 사건 35억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졌고 왜냐면 회사에서 은폐를 하려는 이제 시도가 보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신뢰를 좀 많이 잃었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은 정말로 다시 한번 북미 시장이나 다른 쪽에서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에 이제 기인했었기 때문에 중국의 그 시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얼마가 나오든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에서 제일 떠오르는 것이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때는 정말 이게 바로 대장주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코스맥스인데 정말 주식이 나락이 탔습니다. 우선 매출액이 3,979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137억이고 컨센서스를 46%나 하회를 하면서 거의 어닝 쇼크가 나버렸어요. 부자재 가격이 상승했고요.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재반 비용이 상승을 했고요. 글로벌 고객사 및 색조 오더 상승으로 매출 호조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트 이쪽에서도 상해법인 이쪽 중심으로 시장 성장률을 상회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주 쪽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 좀 발생을 했고요. 온라인 신규 고객사 유입, 그다음 상해에는 지속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자, 근데 미국 쪽을 보시면 매출 445억 원 이끌어냈고 부자재 수급 문제로 백오더 물량 출고 효과로 매출 고성장을 달성을 했습니다. 변목 현상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제조 원가 상승으로 손익의 악화가 좀 왔고요. 구조 조정에 따라서 비용 절감 효과는 좀 존재를 하기는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그럼 다 상승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매출이 상승했다라는 거고요. 영업이익 면에서는 나오지 않은 거죠. 자, 영업이익 쪽에서 이제 본다면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냐면 2분기에 중국 상황은 8일 영업일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고요. 4월 중순부터는 일부가 재개되고 가동 중이나 봉쇄에 따른 물류 이동 난항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6.18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게 이건데 물량 본격 생산되는 이번 주까지 봉쇄의 정책이 지속 시에는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85,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이제 수익성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원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코스맥스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는 10만원 좀 너무 높게 잡았고 여기는 또 7만원입니다. 하늘이 보고서는 7만원.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고서는 13만원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제가 마지막에 좀 체킹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에 체킹을 해놓은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주요 지역 내 핵심 거래선과의 안정성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생산 지연 물량 해소를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중국 상해도 2분기 락다운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영향력은 확고하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글로벌 고객사 리오프닝 주문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인건비 증가, 미국 중심으로 원부자재 가격과 운송비 인상으로 제조율 원가와 판관비가 모두 다 부담이다. 네, 그래서 이것이 좋지 않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확인했었던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있죠. 자, 하늘의 보고서를 좀 보면 하향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과 태국
이쪽에서 지금 거의 자본 잠식 상태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법인 상장이 있어요. 이스트 코스맥스라고 해서 더블 카운팅 우려가 있어요.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아니 한국에도 코스맥스가 있는데 중국에도 이스트 코스맥스가 있어? 같은 회사잖아. 근데 너네 왜 이렇게 됐지? 그럼 우리 상장하는 거 살래?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더블 카운팅, 네,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킹을 잘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한국콜마입니다. 자, 한국콜마는 4,104억 원입니다. 자, 영업이익은 129억 원이고요. 예상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HK 이노엔마저도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 국내 법인의 영업이익률 하락과 HK 이노엔의 실적 부진, 그리고 중국 코로나로 인한 물류난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리오프닝 본격화에 따라서 색조 비중이 상승 중이며 국내 최대 고객사 매출 또한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높은 성장을 보일 전망입니다. 자, 중국 사업은 코로나 확산에도 물류 이슈, 그리고 원부자재 수급 영향 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석과 북경법인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미의 CSR과 PTP 쪽도 좋지 않았고요. HK 이노에는 오히려 좀 좋은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근데 추라 조정도 조금은 있었고요. 광고 선전비와 이제 신규 채용 인건비가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는 좀 좋지 않았다. 그래도 연 대비해서 좀 좋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이제 2분기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그걸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연우를 인도를 했기 때문에 또 6월 중으로 지분이 인도가 되면 이제 하반기 때부터 시작하겠죠. 3분기 때부터 연결 실적으로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보고서도 보시면은 중국 내 고객 기반 확대와 북미 법인 운영 제고 등 단계적인 내부 관리 개선, 그리고 시장 대비 영업력 회복도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리오프닝 핵심 고객사 주문 재개, 그리고 2분기 국내외 K캡 실적 가시화와 그 다음에 연우 합병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시대에 원부자재 영역으로 수직 계열화하여 점진적으로 원가 절감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에는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건데 지금 현재 나쁘다. 그래서 주가도 낮은 주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까지 달성하기는 좀 많이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네요. 네, 그럼 이제는 차트로 넘어가서 하나씩 좀 잘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휠라홀딩스 일봉입니다. 네, 오늘 4% 이상 좀 빠졌고, 그 전날 왜 올라간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왜 올라간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쭉 빠져버렸고요.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네, 지금 바닥권인 상태고, 와,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 코로나 전주가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 주가보다 더 빠졌죠. 물론 완전 저점이랑 비교하면 그럴 수 있긴 한데 이 종가상으로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코로나 때 주가로 확실히 돌아왔고요. 정말 좋지 않은 주가인 것 같고, 네,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확정으로 다 나와 있죠. 네, 아까 확인했듯이 네,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나왔죠. 네, 그래서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이제 매출액은 상승, 영업이익은 감소. 그 다음에 전년 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증가, 그 다음에 여기 영업이익도 증가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좋아졌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아진 점이 별로 없고, 거기에다가 또 그 본업이 부진했었다. 자회사만 좀 신이 났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좀 일시에 대량 매도를 해놨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매도 중이고, 오히려 기간은 매수 중이긴 한데 또 내일과 또 다음 주 지나면서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주가적으로 봤을 때 바닥이라서 뭐 사실 뭐 더 빠질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마찬가지로 4%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빠졌죠? 네, 좋은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올랐다 갑자기 빠졌어요. 아무래도 이 기간이 엄청나게 들어왔었던 게 효과하지 않나 싶고요. 아무래도 기간에서 조금 예측을 잘못했나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겠지라고 했는데 좋게 나오진 않았고, 네,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그래도 이제 휠라홀딩스보다는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 주가 쪽은 아니지만은 본인들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맴도는 좀 느낌이 좀 있고요. 이제 기간이 많이 샀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외국인은 순매도 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확정으로 이미 다 변경이 되어 있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지 않았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좋아졌다. 여기도 좀 상충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좋지 않은 주들은 뭐 다 주가적으로는 좀 바닥이긴 한데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조금은 애매한 위치에 있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휠라홀딩스를 사고 싶긴 한데 문제는 저희 과연 좋아질 게 있는가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한세시럽입니다. 자,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 오늘 충격적으로 빠졌죠.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10%.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10%가 빠졌어요.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네,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여기 그 기관에서 다 판 거거든요. 오늘 기관에서 대량 매도를 들어왔어요. 대량 매도를 외국인은 샀는데. 네, 지금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네. 아니 앞에 두 개는 그렇게 사놓고 왜 갑자기 한세실업에서 이렇게 판 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 짚어드린 그 이유지 않나 싶습니다. 이연된 매출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너네 지금 좋은 거지. 사실 다음번엔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기관에서는. 혹은 뭐 다른 이유로 뭐 팔았을 수 있기는 한데 뭐 아직까지 뭐 알려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지금 빠졌고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 원래 지금 빠질 게 아닌데 빠져버려가지고 차트상으로는 조금 바닥권에 위치해 와 있지만 아직도 요만큼의 룸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지금 뭐 당장 뭐 10% 빠졌으니까 사야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고 아무래도 기간의 매도세가 좀 꺾여야만 좀 그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면 2분기도 좋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직 확정으로 나와 있진 않죠. 한세실업이 아까 봤었을 때 5,812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49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당연히 잘 나왔고 전분기 대비해서보다도 잘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보다도 훨씬 더 잘 나왔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원래 올랐어야 되는 거고 이게 과연 다음 분기 때는 이걸 넘을 수 있는가? 당연히 여긴 넘을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여기 컨셉만 보더라도 넘을 수 있을 거라 보는데 과연 2년돼서 인식된 이 매출이 과연 괜찮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2분기만 잘 넘기면 3분기, 4분기는 더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좀 단기적 주가만 보고는 조금 뭐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업무역을 좀 넘어가실 텐데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8% 빠졌습니다. 여기도 8% 빠졌어요. 저는 여기가 훨씬 더 좋다고 보는데요. 자, 일본 보시면 여기도 어제까지 끌어올렸다 그냥 여기 있는 주가들이 다 똑같아요. 여기가 다 올렸다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렸고 특히나 기간에 엄청난 매도세. 오늘은 여기는 또 외국인도 같이 매도해버렸고 여기도 그래서 순매도인 거고 여기도 결국엔 순매도세로 돌아선 거죠. 네, 거의 뭐 차익 실현 정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너네 어차피 실적만 볼 거 있잖아. 뭐 중간중간에는 볼 거 없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분기 때 뭐 리오프닝 주가 때문에 올라왔던 것 같고 거기 다시 하락했다가 아니 이렇게 한 주만에 올리고 빼는 건 뭐죠? 자, 월봉산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영업무역이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역사적 신고점을 한번 찍고 와서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은 있긴 했었지만은 네, 아니 실적이 좋은 회사를 이렇게 빼나요? 예, 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약간의 그 박스권 느낌이 있거든요. 네, 박스권 느낌. 그래서 좀 박스 하단 쪽 닿았을 때 한 42,000원 정도 왔을 때 한번 과감하게 담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고 또 다음번에도 잘 난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7,664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459억 원이거든요. 정말 잘 나왔거든요.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단 말.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정말 많이 좋아졌고 2분기도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네. 지금 아니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빠졌거든요.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 생각했으면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빠졌다가 실적이 나오기 전에 뚝뚝뚝 올라가다가 툭 떨어졌거든요. 다른 기업은 실적 진짜 터지면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아닌 것들을 막 지켜보다가 막 이렇게 빠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올렸다가 뺄 건가 싶기도 하고요. 장난치는 거 아닌 이상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3만원권대로 내려왔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일단 바닥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화장품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주에도 대장주로서 제가 자꾸 언급을 좀 드리는 면도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되진 않죠. 시가총액 비빌 게는 아니긴 한데 지금 최근 주가만 본다면 지금 뭐 1월달부터 해서 2월달부터 해서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 고점 여기를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할 것 같고요. 기간에 거의 폭풍 매수.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매도세. 외국인은 결국에 이제 국내 화장품주들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매출액이 3,522억 원으로 소폭 조금 좋지는 않았고 컨센서스 대비보다는 영업이익이 331억 원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 쪽으로만 보면은 예, 역대급으로 잘 나왔고 네, 매출세로 보신다면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좋았지만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 정도.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 보시면 월봉으로만 좀 비교해 볼게요. 월봉으로 좀 비교해 보면 아모레퍼시픽은 상승 하락. 예, 다르죠? 예, 분명히 다릅니다. 네, 분명히 다르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LG생거는 뭐 볼 필요도 없긴 한데 한 번만 더 본다면 월봉상으로 볼게요. 계속 하락. 그죠? 분명히 지금 달라요. 물론 실적에 대한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 두 기업과는 정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좀 목석을 좀 잘 가렸었어야 되는데 LG생건 정말 무너지겠어? 이런 진짜 단편적 생각으로 LG생건을 샀다가 왕창 물린 거죠.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뭐 샀다가 뭐 물렸더라도 결국에는 물려서 따라갔으면 물타기를 했으면 지금 거의 본전권에 도달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코스맥스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강보합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흐름 똑같죠. 네, 흐름 똑같습니다. 네, 흐름 똑같고 순매도. 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3,979억 원. 그 다음에 137억 원. 영업이익이 너무나 좋지 않았다. 거의 역대 분기로 보시면은 재작년도 4월보다도 안 좋았. 그거보다 살짝 좋았다.
정도. 그래서 그쪽 부분의 수익성이 너무 많이 깎였다. 그래서 저는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거의 제2의 LG생활건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화장품 업계가 좀 우울하고요. 신생이 인터내셔널이라도 조금 시장의 온기를 좀 끌어오는 그런 좀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콜마 일봉입니다. 네, 주봉이고 월봉입니다. 네, 여기도 좋진 않죠. 네, 여기도 좋지 않고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다 지금 순매도 중입니다. 네, 여기도 결국에는 본업이 좋지 않고 자회사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다 떨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이게 분기에는 잘 안 나왔지만은 확인해 보면은 4,104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129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거기 여기 보는 것이피 거의 1억 원 차이로 굉장히 좋지 않고, 매출액은 뭐 잘 나왔으나 두 번째로 잘 나왔으나 실속이 없었다. 결국엔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됐다. 라는 걸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았고 앞으로도 좋지 않을 거라고 좀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3분기부터는 점차적으로 좀 해소가 돼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종목을 좀 오늘 다뤘지만은 실질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휠라이어 홀딩스를 관망 후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매수하는 거, 그거 이외에 영업무역 42,000원 정도,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여기는 조금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여기 한번 화장품들이 어떻게 한번 좀 무너질 때 그때 한번 좀 같이 들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하게 좋아진다는 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2분기를 좀 잘 보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코스맥스, 아몰레퍼시픽은 좋지 않고 LG생활건강만 그나마 3대장 중에 좀 살아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좋다는 건 아니고 여기는 어쨌든 횡령사건이 일어난 회사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너무 안 좋은 악재들이 많고, 여기 LG생활건강은 그나마 비단 그냥 중국 쪽에 이제 실적 부진, 근데 너네 중국밖에 없잖아,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좋지 않았던 것 뿐인 거지, 이제 포트폴리오 강화하고 넓히면 좋아질 거라고 보고, 뭐 차영석 부회장도 잘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정말 7개 정도 넘는 또 회사들을 좀 봤는데 좀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제발 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오지 않고 좀 잘 마무리가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고,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지정적 리스크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서 시장이 좀 정상화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